해외 선물 투자에 대해 썰을 풀어보자. 해외 선물 시장에 대해서 살짝쿵 살펴보는 시간, 이채전 김과장의 썰다. 안녕하세요, 썰다의 이현민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서 지금 계속 웃고 계신데요, 항상 제 자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김성준 과장 옆에 모셨습니다. 안 맞아. 그쵸, 안 맞아. 안녕하세요, 김 과장이에요. 요즘 안녕하세요, 도티예요. 요즘 이렇게 대세던데 오늘도 안녕하세요, 김 과장이에요. 네, 이러고 저는 인트로를 하려고요. 인사말을 이렇게 하려고요. 네, 여러분 약이 그래서 좀 위험해요. 잘 못 드시면 이렇게 되고요. 제가 요즘 약간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는데 오늘 약간 알딸딸해가지고 네. 제가 말을 조금 실수하더라도 정확한 팩트는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약간 알딸딸한 말투가 나올 수가 있으니 보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챙겨 들으세요. 네. 제가 사실 오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썰다가 벌써 3개월 이제 시작한 지 됐는데 네. 아직도 오프닝이 익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업을 부럽고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하고. 안 맞는다니까. 하지 마. 알겠습니다. 좀 더 앞으로 자연스러운 오프닝 좀 진행해보고 이제 썰다 이제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좀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해외 선물의 개념이 어떤 거에 있고 어떤 부분이 또 좋은 점이 있고 그다음 또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가 순차로 하나씩 살펴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어쩔 수 없이 거래소에 대해서 이름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무슨 거래소인지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또 약어로 얘기하잖아요. 뭐 맞아요. CME 네. 뭐 SGX 이렇게 해서 이런 거래소들이 뭔지 뭐 한번 좀 살펴보는 네. 한번 진행을 해보고 유튜브 분석 보니까 1분 저희 방송 1분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분발해서 1분보다는 좀 더 초반에 길게 확실히 강력하게 좀 밀어붙여야 되는데 내가 인트로 좀 그러니까 그래서 안녕하세요 도티 이런 거 해야 된다니까. 네, 그래서 채널 여기서 고정하시고 오늘의 주제 거래소 어디까지 가봤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근데 김 과장님 몇 군데나 가봤어요? 거래소? 저는 그래도 생각보다 생긴 거랑은 다르게 또 미국물을 먹은 놈이라 미국에 있는 거래소, CME 거래소는 가봤어요. 일단 가장 잘 나가는 거래소는 거기만 가봤어요. 차장님은 뭐 몇 군데 저 거래소 4군데나 가봤어요. 별 부럽지는 않은데. 물어봐 빨리. 저는 그 차장님이랑 같이 갔었죠. 네, 이제 같이 벌써, CME 거래소 가봤고 3년 됐네요, 그게 벌써. 저 그렇게 하면 네. 5개 군데 가봤어요. 어디요? CME 거래소 건물 가봤죠? 그쵸. CBOT 건물 저 가봤죠? 그다음 나이맥스 거래소 예전에 있을 뭐 때 오늘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CME 거래소가 4개 거래소로 분리가 되거든요. 실제로는요. 4개 거래소가 합병이 된 거라서 뭐 그렇게 따지면 저도 4군데는 갔다 왔네요. 그러네요. 네. 어? 어디요? 나이맥스 코맥스는 아니었구나. 나이맥스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가죠. 밖에서 건물 밖에서 사진 찍었으니까. 저는 들어가 봤어요. 여기랑 달리 이제 저는 싱가포르 거래소 네, 가보고 맞아요. 한국 거래소도 가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거래소. 네. 한국 거래소 저도 가봤어요. 한국 거래소 못 간 사람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양한 거래소들 그리고 또 네. 제가 가본 거래소 다 이제 지금은 CME 그룹으로 합병되어 있는데 이 거래소들이 어떤 내용의 거래소들이 있고 뭐 약간의 히스토리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대표 코너죠? 네. 1분 당 충전. 네. 그럼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 시작하면 하시는 거예요? 네. 1분. 자, 당중천. 시작. 네.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꾸며볼 거예요. 해외 선물 매매하면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저희 같은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려주길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해외 선물 내가 매매하는데 원유 매매하는데 이게 어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인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뭐 다른 상품을 매매하더라도 국내 상품 매매하든 뭐 어떤 거를 매매하든 간에 그 나라 어떤 나라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내가 매매하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벌써 7화가 넘었죠? 올라간 거는. 근데 거래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원유는 CME, 근데 CME인데 또 나이맥스래.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빨리빨리 이런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오늘의 방송을 1분 딱! 한 3초 정도 초과됐는데 점점 날이 갈수록 익숙해지시네요.
오프닝하고 시계 달리. 보고 했어요. 시계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시계 보고.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 거래소 시작을 하려는데 뭐 제일 그래도 유명한 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그렇죠. 일단은 거래소를 해외 선물의 대표적인 거래소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CME 거래소, 이 CME 거래소는 4개 거래소로 또 나눠져요. 이 CME라는 거래소가 따로 있었고 이게 시카고 상품 거래소예요. 그리고 CBOT,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곡물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가 또 있었고 나이맥스, 나이맥스라는 거래소는 뉴욕에 있는 상품 거래소인데 이거는 에너지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데고, 그리고 코맥스, 이거는 뉴욕에 있는 귀금속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거래소가 싹 다 합병이 됐어요. CME. 그래서 CME 그룹이라고 명칭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이거 자꾸 이거 꺼. 홈페이지, 우리 회사 홈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어떤 거래소에 뭐가 있고 어떤 거래소에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왜 지금 이 거래소 얘기를 왜 하냐면은 또 약간 옆구리로 새지만은 최근에 모든 증권사들이 그 CME 거래소에 API 거래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시세 이용료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 시세 이용료는 뭐 전 세계 공통 부분이에요. 근데 그나마 한국만 시세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었어요. 국내 거래소는 다 무료로 제공을 해왔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 상품도 시세는 무료로 봐야 된다라고 인식이 됐었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에 해외 선물, 그러니까 CME 거래소 국내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무료로 배포를 했단 말이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실제로 모든 비용을 다 내고 있어요. 시세 비용을. 이런 것들은 뭐 내부적인 이야기지만은 회사에서 대납을 해주는 경우도 현재는 있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가 대납을 해드리고 네, 있죠. 실제로 저희 지금 투자자분들이 보시는 모든 시세 부분도 그런 것들을 저희가 증권사들이 대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래소가 왜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둘 필요가 있음을 조금 저희도 인식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투자자분들이 나는 금을 거래하는데 어떤 거래소 거로 등록을 해야 돼. 나는 원유를 거래해야 되는데 어떤 거래소 거로 등록해야 되고, 아니면은 통화 선물, 그러니까 유로 FX, 호주 달러 거래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거래소. 다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기본을 알고 가자 이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래소를 하나하나 숫자적으로 소개를 할 거예요. 네. CME 거래소가 우선이고 그 다음은 큰 순서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CME 그룹, 그 다음에 아이스 그룹이에요. 아이스 거래소. 영국에 있는 거래소, 런던에 있는 거래소고요. 네. 여기도 뭐 라이프 거래소나 이런 증권 거래소를 합쳐진 거래소예요. 그래서 아이스 거래소도 굉장히 큰 거래소.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 있는 유렉스 거래소. 유럽 상품들 많이 DJ 유로스탁스나 뭐 닥스 독일 상품 이런 상품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자자분들 많이 매매하십니다. 이런 걸 거래할 수 있는 유렉스. 그리고 아시아 쪽에는 싱가폴, 그리고 한국 거래소, 한국 거래소는 뭐 해외 선물에서 제외시키고 싱가폴 거래소, 그리고 홍콩 거래소. 까지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본 거래소가 있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일본 거래소는 솔직히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뭐 일단 제끼더라도 불매 운동하고 있어요. 미국, 영국, 그리고 그 독일, 그리고 싱가폴, 홍콩 이 5개 거래소를 오늘 소개를 간단히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네. 뭐 지금 얘기를 제가 거의 다 한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저 할 얘기 많아요. 아, 그래요? 한번 오늘 진행해볼까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차장님이 또 내용을 하고 제가 좀 더 살을 붙이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저만 네. 줄줄이 얘기하다가 뭐 하루 시간 다 갈 것 같은데 오늘은 짧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거래소는 최대한 임팩트 있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저희가 썰당 1화를 보면 이제 선물 거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뭐 농산물 얘기하면서 출발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제로 역사적으로 농산물 관련해서 거래소 출발하는데 맞아요. 1848년 이제 시카고에서 일종의 선도 거래를 하자. 근데 선도 거래를 거래 상대방을 이제 직접적으로 찾는 과정을 생략하고 네. 모두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 그게 거래소 출발이고요. 그게 시카고 선물 거래소, 이제 영어로 CBOT라는 거래소죠. 지금은 CME 그룹이 합병이 되어 있는데 이 CBOT 거래소가 가장 선물 역사의 시작을 여기서 시작을 해요. 네, 선도 맞아요. 거래처럼 맨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이런 거래가 시작된 이유는 이제 미국 중서부의 이제 콘벨트나 뭐 그러니까 콘벨트라고 얘기해 옥수수 키우고 대두 키우는 지역인데 이게 농사가 잘 됐다 안 됐다 반복하니까 이런 데서 오는 어떤 가격의 불안정성을 없애고자 이제 선도거래 하면서 이런 것들이 출발을 했고요. 곡물 매매자들이 이제 선도 계약을 하면서 조금 더 체계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증거금이라는 걸 가져가고 현대식으로 이제 선물화, 이제 표준화, 규격화하는 거래로 순차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활성화돼서 점점 거래가 되다가 70년대가 돼서 1970년대쯤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농산물 이런 것만 한 거죠. 물건만 했는데 우리가 주로 하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상품은 사실은 금리 상품이에요. 그 뭐 채권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선물이 될 수 없을까를 선도적인 이제 시장의 선도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이제 CBOT 거래소는 아까 얘기한 농산물, 옥수수, 뭐 대두, 밀 같은 게 거래되다가 채권, 이제 채권 선물이라는 거를 이제 최초로 시작을 하면서 금융 선물의 시작도 이 CBOT 거래소랑 함께 됩니다. 그 다우 상품이 CBOT에 이제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CBOT에 있는 다우 선물이 실제로 이제 미국 상품 중에는 가장 오래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BOT 거래소는 가장 좀 어떤 전통과 역사를 갖고 오래된 거래소의 이미지가 있고요. 이 CBOT 거래소는 결국은 CME 합병이 됐는데 이 CME가 더 후발주자거든요. 시장에 사실. 나중에 좀 순차로 설명드릴 거지만 그 다음 나이맥스가 CBOT 다음에 생겼고 그 다음 CME가 생겼는데 CME가 이 모든 회사들을 흡수 합병한 원인 아세요? 아무래도 금융 상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 비슷한데 CME 거래소는 이제 IT 개발에 따라서 전산 거래를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CME 자체가 미국 내 모든 거래소 중에 CME 거래소가 가장 먼저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모든 거래를 전산화로 바꾸자. 원래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거래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PC라고 부르는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이렇게 구조물 안에 거래소 사람이 들어가 있고 바깥에 브로커들이 이제 전화 온 주문을 이렇게 경매하듯이 손으로 뭐 사고 팔아서 그 결과를 거래소 직원한테 주는 게 어떤 순서였는데 아무래도 기계로 하는 것보다 컴퓨터보다 느렸던 거죠. 그래서 CME가 이걸 먼저 주창을 했을 때 나머지 CBOT, 나이맥스는 반대를 했어요.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절대 도입하지 못한다는 거래소가 나이맥스였고 CBOT 거래소는 그러면 우리는 반반하겠다가 CBOT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CME 자체가 전산상 거래를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HTS 매매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자체를 제일 먼저 도입했다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을 벌기가 조금 더 쉬웠겠네요. 적극적으로 그거 임해서 좀 더 이제 사세를 확장을 하고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자본력을 이용해서 CBOT를 맨 처음에 인수를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나이맥스라는 이제 뉴욕에 있는 거래소를 인수하면서 이제 거의 이렇게 미국의 독점적인 거래소 위치를 차지하게 됐죠. 그러면은 시카고 제가 이제 나이맥스를 저도 뉴욕에 있을 때 가봤지만은 굉장히 뭐 이제는 뭐가 없었어요. 뭐 구경할 것도 없었고 뭐 CME 거래소 자체는 뭐 시카고에서 크게 어마어마하게 있었지만은 뉴욕에 있는 나이맥스 그 에너지 상품 거래하는 데는 거의 뭐 사무실도 조그만하게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모든 게 다 이전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 원래 나이맥스 안에도 그 PC라 부르는 공간이 크게 있었는데 이제 CME가 인수 합병하고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 혼자 개인적인 추측인데 2000년 이제 2008년 이후 이제 후반 2010년대를 바라볼 즈음 이제 인수합병 과정들이 진행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 전에 미국 뉴욕에 뭐가 있었냐면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직원의 경력의 직원이 뉴욕에 취업하는 경우랑 같은 경력의 직원이 시카고 취업하는 경우랑 비용이 뉴욕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의료보험, 뭐 각종 보험 회사에 들어야 되는데 일단 위험하잖아요. 테러가 날 수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효율이 떨어지니까 뉴욕에 굳이 많은 직원을 상주시킬 필요가 없고 그다음 아까 얘기드린 전산을 하겠다 모든 체계를 전산하겠다는 게 CME의 어떤 모토인데 나이맥스의 그 뭐 사람들이 하는 그런 PC라는 거래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부분 없애고 다 시카고로 이전을 시켜요.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 다 잘렸겠네요, 솔직히. 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쓸 데가 없네요. 그러니까 뭐 기술 발전에
어떤 안 좋은 이면이지만 사실은 또 그런 변화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면은 우리도 제일 먼저 잘릴 걸? 그 AI 되면 우리가 그치. 무조건 제일 먼저 잘려서 우리 할게 그래서 없어. 유튜버 꿈나무로 제가 열심히 팀을 이렇게 꿈을 키워가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 과장이에요. 이렇게 좀 밀고 나가야겠네. 네. 안녕하세요, 이현민이에요. 어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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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은 분들이 옆에서 지금 웃고 계신데 이어서 좀 진중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네, 결국은 CM이라는 거래소가 이렇게 네. 진행을 한 거죠. 그럼 이 거래소는 어떻게 출발하냐? 1874년에 계란, 버터, 닭 선물 거래소로 출발을 해요. 아, 버터도 했었나요? 버터도 아. 좀 웃기죠? 네. 계란이나 뭐.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이후에 이제 CME 거래소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거래소로서 커져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네. 1972년에 이제 국제 통화 시장이라는 걸 개설하면서 통화 관련된 선물을 상장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통화 관련된 시장에서 이제 선도적인 역할 이런 걸 취적하고 이제 금융 선물 거래소로서는 어떤 좀 최초적인 모습 이런 거 가져가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이민희 S&P 거래 그리고 유로 FX 요것만 하더라도 뭐 다 아시죠? 유로 FX는 통화, 뭐 이민희 S&P 지수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선물 상품이에요. S&P 자체가. 네. 그러니까 확실히 파급력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 인기 있는 나스닥 네. 이 상품도 이제 CME 거래소 구분에 들어가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맥스, 코맥스는 합쳐서 얘기 드리면 나이맥스는 이제 1872년 뉴욕에서 얘네들 좀 특이한 게 버터 치즈 거래소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물 거래소 다 먹는 것에서 출발하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그죠? 이게 네. 먹는 걸로 대상으로. 그 CM에 막 우유 선물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아. 하여튼 이런 식으로 출발해서 나중에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하다가 네. 나이맥스는 결정적으로 이제 자기 색을 갖게 된 게 에너지 선물. 네. 그래서 미국의 이제 WTI 선물을 주로 거래하면서 네. 이제 그런 부분 역할을 갖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코맥스라고 내부에 구분돼 있는 이제 귀금속. 귀금속 그렇죠. 섹터를 따로 네.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뭐 금이나 은이나 이제 뭐 구리 이런 선물하고 그다음 반대편 나이맥스 구역에는 뭐 원유 부산물이 이제 가솔린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뭐 난방유 이런 것들,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거래되는 거래소. 그래서 이 네 가지 구분자가 다 지금은 CME 그룹. CME. 네.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쪽 상품이 저희가 서비스하는 것 중에서도 제일 그렇죠. 메인이죠. 네. 그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장 메인으로 하는 거래소의 상품이 다 CME 거래소 90% 이상이에요. 90% 이상. 뭐 기관 투자자든 개인 투자자든 상관없이 90%는 CME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거래소는 이제 CME가 메인이고, 네. 뭐 오늘 설명드리진 않을 건데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CBOT라고 옵션 중심의 거래소 하나 또 있고요. 그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는 이제 변동성 지수, 네, 빅스라고 그렇죠. 하는 상품, 그렇죠? 네. 그렇게 있고, 그럼 이제 다른 지역 좀 넘어가 볼까요? 다른 네, 지역. 그러면은 약간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좀 또 메인으로 많이 하시는 거래소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 유렉스도 있지만은 홍콩 거래소로 소개를 좀 시켜보고 싶어요. 최근 가장 핫한 이제 항생 상품이 홍콩 거래소에 있죠.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거래되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쵸.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리고 한번 가면은 한번 움직이면은 뭐 7, 8%씩 네.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워낙 많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솔직히 이런 얘기하기 조금 애매하죠. 한몫 챙기고 싶다. 크게 한몫 벌고 싶다라는 욕심이 가장 심한 상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신 분들은 솔직히 이익 나는 보신 분들 별로 많이 못 봤지만은 일단은 이런 상품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ELS 상품 중에 이제 네. 항생을 많이 이제 담고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을 또 홍콩 거래소는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동북아 3국 있죠. 한국, 네. 뭐 일본, 중국 이렇게 네. 보면 일본은 조금 뭐 역시 좀 특이한 네. 스타일이고 네. 중국, 한국, 대만은 좀 비슷해요. 투자 성향이. 전 네. 세계에서도 좀 독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홍콩 거래소 좀 역시 인기가 있는 것 같고 네, 네. 홍콩 거래소도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여기는 이제 CME는 순수하게 선물만 취급을 하는데 네. 홍콩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랑 똑같아요. 주식도 하고 근데 선물도 네네. 하는 거래소고 1914년 이제 홍콩 증권 거래소로 출발했는데 뭐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되게 여러 거래소가 한꺼번에 있었더라고요. 동시점에. 그렇지만 이제 뭐
그 조그마한 도시 하나에. 그렇죠. 아무래도 좀 홍콩이 금융 허브 네, 뭐 이런 아무래도.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가 결국은 이제 지금의 홍콩 거래소로 합병이 됐고 1976년에 홍콩 상품 거래소가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서 지금의 홍콩 거래소가 된 건데 이제 상품 거래소니까 최초에 한 거는 이제 원면, 그러니까 코튼, 원면, 그쵸. 그다음 슈거, 설탕, 뭐 대두 이런 것들, 금 이런 것들이 됐었고요. 네. 지금은 그 상품은 거의 거래가 메인으로 없잖아요. 그쵸, 홍콩에는 없어졌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홍콩을 대표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항생. 항생이 이제 1986년 이제 시작돼서 가장 홍콩을 대표하는 거고 이제 홍콩 주식시장에 등재된 주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수.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거는 H쉐어라고. 네. 이거는 이제 중국 본토에 있는 회사죠. 네. 본토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짜여진 거죠. 그 회사들이 홍콩 증시에 상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만든 지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이 12년 6월에 영국에 있는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라는 거래소를 인수해요. LM이라고. 일반 개인들은 조금 익숙치 않으신데 그 런던 익스체인지 잘 아시잖아요. 네, 우리 밥줄 중에 하나죠. 네. 네. 일반 기업들이 그렇죠. 구리나 근데 일단은 비철 금속. 그렇죠. 구리, 알루미늄 이런 것들 거래하는 거래소인데 이 거래소를 홍콩 거래소가 인수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빅픽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상해 비철 금속을 또 하잖아요. 중국 상해.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쌍벽을 이루고 싶다는 그런 어떤 홍콩의 욕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인수된 거래소가 홍콩 거래소입니다. 홍콩 거래소도 지나는 가봤는데. 들어가 보진 못했고 입구 앞에 에스컬레이터 올라갔다 내려오고. 홍콩 거래소도 원래 모든 거래소들이 되게 이제 그 출입을 할 때 이제 감시가 꼼꼼히 하잖아요. 그래서 홍콩 제가 CME 갔을 때만 하더라도 누굴 방문하러 왔는지 그거를 다 정확하게 의사 표시를 해야 신분증까지 보여주고 그래야 이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뭐 다른 거래소도 마찬가지. 뭐 차장님은 가보셨으니까 안 들어가 봤다 그랬지? 홍콩은 모르겠고 싱가포르도 약간 공항 검색대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 이렇게 통과하고 몸도 통과하고 CME도 그렇게 되어 있고. 네. 그나마 조금 개방적인 게 우리나라 거래소네요. 그래서 그냥 맞아요. 개나 소나 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입구까지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거 굳이 그렇게까지 막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나? 우리나라 거래소 좀 그렇게 좀 개방적으로 한국은 하더라도. 치안이 좋아서 그 다른 나라는 치안이 안 좋을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9.11이 일어난 다음에 미국에 무슨 법이 생겼냐면 그런 전산으로 뭐 중요한 금융 거래를 하는 거래소나 회사들이 있잖아요. 전산센터는 도시 안에 못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 바깥에 먼 지역에 안전하게 전산센터를 두게. 가봤잖아. 그렇죠. 거기서 몇 시간 걸렸지? 1시간 꼬박 걸렸지, 시카고 안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재밌는 게 우리 갔던 그 CME 거래소 건물 안에 전산센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건물을 중심을 주변에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뭐 고빈도 매매나 이렇게 좀 기술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그 옆에 가장 가까운 바로 옆 건물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데 들어가고 싶어서 여기 렌트비가 엄청 비쌌는데 9.11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전산센터를 시 외곽에 다른 도시로 옮기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가봤던 데가 그 오로라 센터라고 그걸로 옮겨가면서 여기가 갑자기 임대가 확 인기가 없어진 거예요. 이 오로라 센터가 거의 축구장 뭐 2-3개를 합쳐놓은 크기의 규모를 갖고 있다고. 그거보다 좀 더 많아. 5개인가 6개인가. 아무튼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뭐 이제 나중에 견학을 가고 싶다 그러신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산센터가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뜬금없이 크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도 감시가 얼마나 철저한지 차로 들어가는데 그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들어갈 때 차 문 방벽 쳐지고 들어가고 다시 올라가고 그런 것들. 근데 거기 견학 못 가요. 맞죠. 회사에서 이제 뭔가 CME 거래소에서 그걸 내줘야 되죠, 퍼미션을요. 그렇죠. 그게 저희가 사실 조금 운이 좋았던 게 CME가 그 센터를 소유하고 있다가 다른 민간 기업에 팔아요. 그게 지금 민간 기업 관리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운영은 다른 회사가 해서 예전에는 거래소를 통하면 조금 견학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회사가 달라서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저희가 운이 좋았던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홍콩 거래소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역할 아시아의 이제 쌍두마차 중 하나. 금융 싱가포르가 함께. 그 싱가포르 거래소가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두 번째 거래소. 싱가포르 거래소는 최초로 니케이를 상장시킨 거래소예요. 일본 거래소가 아니라.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에요. 네. 저도 처음에 이제 이거 공부하다가 왜 니케이는 당연히 일본 거래소에서 일본 지수 대표적인 상품이잖아요. 니케이 네. 지수가. 근데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먼저 상장을 시켰다.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되잖아요.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참 되게 전 특이한 이력이었어요. 그리고 한 10년 전에는 거래 시간이 굉장히 짧았는데 이제는 뭐 CME 거래소처럼 23시간 거래해야 되게 상품을 만들어 놓고 이 회사는 안 쉬죠? 그렇죠. 안 쉬는 걸로 유명합니다. 안 쉬는 걸로. 저희가 유일한 희망이 거래소들 휴장하는 날인데 좀 그래야 좀 쉬는데 네. 싱가포르 거래소는 이제 1년 내내 네, 이제 하루도 안 안 빼고 쉬어요. 네. 1월 1일 1월 1일 크리스마스 때도 열어요. 네. 완전 짜증나요. 크리스마스 때도 나 근무를 맨날 많이 했기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왜 였는지 아시죠? 크리스마스 저기 일본이 안 쉬잖아요. 그쵸. 일본이 안 쉬죠. 일본은 크리스마스 휴일 네,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휴일이 아니에요. 하등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맞아. 그리고 더 웃긴 거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일본 왕 생일이라고 쉬어요. 맞아요. 제가 늘 주장하는데 왕이 꼭 죽을 거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죽어라. 그래 크리스마스 날 쉰다. 그러겠네요. 네. 나 지난 회부터 자꾸 일본 까갖고 나 잡혀갈 것 같아.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죠. 네. 뭐. 누가 뭐라 어쨌든 그러겠어. 그래서 싱가포르 거래소도 니케이를 갖고 있어서 결국에 안 쉬게 된 거예요. 뭐 그리고 또 소개를 해드릴 거래소가 유렉스로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유렉스, 닥스랑 DJ 유로스탁스. 네. 왜냐면은 요것도 ELS 상품에 가장 많이 담는 상품이 DJ 유로스탁스 상품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아니면 이제 독일 뭐 금리를 뭐 집어넣어서 이제 상품을 만드는 DLS 상품이 있는데 이게 가장 또 요즘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 분들의 이슈가 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거래되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네요. 이제 사실 유렉스 거래소는 1997년에 독일의 파생상품 거래소랑 네. 스위스 파생상품 거래소가 이제 합병을 해볼까 이런 얘기 주고받은 98년에 이제 출범을 하고요. 스위스 거래소까지 그런 합병을 시켰다는 얘기죠. 처음엔 같이 한 거래소가 된 거죠. 둘이 네, 합병을 해서 출발을 했고 이제 98년에 이제 출범을 하면서 그에 이제 뭐 유렉스 시스템도 만들고 뭐 여러 네. 가지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돼서는 이제 스위스 거래소가 2012년쯤 돼서는 주식을 매각하고 네. 이제 빠져나가. 네,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독일 단독 거래소가 됐는데 네. 유렉스 거래소는 이제 한국에서는 좀 익숙진 않은데 네. 사실 전 세계에서는 이제 뭐 거의 1, 2위를 항상 다투는 맞습니다. CM이랑 다투는 CM이랑 거래소고 CME를 산다느니 그런 얘기까지 뭐 4, 5년 전에 있었으니까요. 네.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아, 산다 뭐 그 CME에서 이제 그 실제로 CME 거래소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유렉스 거래소가 이제 가장 선두주자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거 번외 얘기인데 CM이 지금 주인이 그런 거 좋아한대요. 네. 대주주한테 배당 많이 줄 수 있으면은 몸을 팔 수, 본체인 거래소를 팔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지금 거기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유대인. 네, 유대인이죠. 네. 유대인은 미국에서는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는 게 유대인이라서. 그래서 이제 유렉스 거래소 좀 부연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제 한국 거래소랑 협업을 해가지고 네. 한국 거래소에 있는 코스피 옵션을 그렇죠. 얘네도 거래할 네. 수 있게. 밤에 거래를 상당히 해보고 코스피 그러니까 우리 한국 거래소가 만약 글로벌리 이제 좀 확대를 시켜보려고 해봤지만 생각보다 지금 아직까지는 거래가 좀 잘 안 되고 있죠. 네, 분발하세요 한국 네, 거래소. 분발하셔야 이렇게 얘기 될 드릴 거예요.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아이스 남았나요? 네. 아이스그룹. 네, 아이스그룹은 영국에 있는 거래소죠. 네, 좀 히스토리를 제가 설명드리면 네. 1997년 컨티넨탈 파워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데에서 장외 거래로 출발했대요. 여기에 조금 이제 여기는 좀- 에너지나 이런 쪽에 조금 초반에 특화가 돼 있었는데 2001년에 이제 에너지 지금 이제 저희가 하는 메인 선물 거래를 상장하면서 이름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페트롤룸 익스체인지 발음이 네. 왜 안 되냐? 인터컨티넨탈이 아니고요. 네. 처음에는 IP 그러니까 에너지, 네네. 원유 이쪽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IP라는 이름으로 약어로 이런 네. 거래소로 했었는데 뉴욕 이렇게 그 리만 사태 나고 네. 미국이 좀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뉴욕에
뉴욕 보드 오브 트레이드라고 맞아요. 나이봇이라는 거래소가 있었어요. 뉴욕에 하나 더. 아까 나이맥스랑 좀 다른 거래소인데 마지막으로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로 바뀌는. 네. 그래서 사실은 NYSE 뉴욕에 있는 주식 거래소 있잖아요. 네. 거기도 얘네가 인수를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2000년대 지금 2000년대 2010년대 트렌드는 이제 거래소들끼리 합병을 많이 합병하는. 하는데 서로 네. 이제 덩치 분리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CM이.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글로벌리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거래소는 CME 거래소가 아닌가요? 왔다 갔다 한대요. 왔다 갔다 그게 하나요? 유렉스가 이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사실은 이제 큰 관점에서 보면 아시아에는 아직 맹주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은 CME, 그다음 유럽 대륙은 유렉스, 아이스가 이렇게 네. 경쟁하면 아시아는 사실은 아직 없으니 네. 뭐 좀 개인적으로 한국 거래소가 뭐 그런 거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안 할 거라고.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거래소들을 이렇게 좀 쭉 한번 살펴봤는데 네. 뭐 추가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오늘 이제 이런 거래소들이 역사나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이제 짚어봤는데 일단은 뭐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예요. 내가 매매하는 상품이 거래소가 어떤 상품인지 알고 좀 매매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할 때 조금 더 기본 지식은 알고 매매를 하자. 왜냐면은 내가 어떤 거래소에 무슨 상품, 어떤 거래소에 무슨 상품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나 이 매매하고 싶은데 회사 이제 증권사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 상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 직원들은 안내를 이렇게 하면 어떤 거래소 무슨 상품 매매하시려고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은 거래소를 모르다 보니까 일단 원유요. 뭐 아니면 일단 뭐 미국 지수요. 그렇게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할 때 오해하시지 말고 잘 들어주시면서 그렇게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도 홈페이지에 증권사들 홈페이지에 다 잘 나와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도 물론 당연히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매매 진입을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돼서 이번 시간 같은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거래소가 좀 뭐 제가 빠른 뭐 말투로 얘기하긴 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건 좀 저희가 시간을 많이 쓰죠, 길게. 네, 생각보다 또 오래 얘기했어요. 저는 네. 한 15분만 얘기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둘 다 수다쟁이라서. 그래서 조금 길더라도 이제 네.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 늘 감사드리고 네. 저희가 영상에 많은 내용,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많이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제가 열심히 신경 쓰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시청하시면 제가 분석 계속 보는데 시청하고 구독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김 과장이라고 입력해서 찾아보시는 맛하고 아주 좋아. 네. 우리 고모가 입력하고 친다니까. 네. 저희 영상을 외부 검색하는 거 통계를 보니까 김과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우리 여러분들도 아버지라니까. 많이 검색해 주시고 오늘 뭐 가볍게 소감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뭐 소감이야. 뭐 이런 소개를 계속 이번엔 거래소를 했지만은 다음번에는 뭐 이제 상품 소개도 많이 해드릴 거고 우리나라 어떤 투자자들이 가장 매매 많이 하는 상품도 계속해서 꾸준히 소개해드릴 테니까 이슈가 있으면 이슈 파트 아니면 또 상품에 대한 설명, 상품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지금은 저희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깊이 있게 하나씩 네.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뭐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제가 밑에 안내 연락처나 이런 거 남겨놓으니까 네, 전화번호 우리 네, 대표번호. 네. 글로 연락을 주시고 대표번호 3779-8330. 네. 네, 이거 전화 주세요. 뭐 전화하면 제가 주시고 전화 받을 거예요. 전화 주시면 이제 김과장 한번 꼭 찾아주세요. 김 회장님 계세요 그러면 제가 말투가 변합니다. 네 이렇게 바뀔 거예요. 전화 네. 주세요. 네. 무릎 공손하게 전화 받으니까 한번 연락 주시고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알겠습니다.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